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에서 고전 산문 8강의 소현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현성은 사람 이름이고요. 록은 이제 기록이라는 뜻인데 소현성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자, 내용으로 한번 가보면 이게 앞부분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갈등이 좀 심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승상이 눈을 높이 뜨고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갈등은 승상과 공주의 갈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아래에 보시면 공주가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파란 글씨 설명 없으면 거의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공주가 뭐냐면 그 승상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는 못할 것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뒤에 나오지만 이 승상이 자기 아들하고 황제의 딸인 공주를 결혼시켰고, 그래서 공주는 지금 승상의 며느리입니다. 그 내용을 좀 여기다가 쓸게요. 네, 이런 입장이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며느리랑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싸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공주는 명현공주, 명현공주는 이제 좀 오만방자하고 뭐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자기 시아버지한테는 부모를 욕하는 패드립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운성. 그럼 운성은 소승상의 아들이기도 하고 공주의 남편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소승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건, 승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직책이나 벼슬 같은 개념이에요. 보통은 이제 뭐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선생님은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게임으로 게임으로 좋아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 관우, 장비 이런 애들이 이제 맨날 무력 100으로 나오고 지력 100으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뭐 이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갈공명이 그런 캐릭터인데, 그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의 나라에서 승상의 직책을 맡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승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되게 높은 직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뒤로 고전소설에서 승상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높은 벼슬을 했다, 벼슬이 승상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승상이라는 거는 소현성이 바로 이제 승상의 직책을, 아주 높은 벼슬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조선시대에도 임금 다음으로 제일 높은 벼슬이 영의정이잖아요. 근데 영의정이 하는 일이 뭔지 아니? 대부분 아마 모를걸? 선생님도 몰라요. 그냥 높은 벼슬로서 알고 계셔도 이 문학을 이해하는 개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주와 지금 시아버지 소승상의 대립이 나왔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형부라는 게 형과 관련된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 집행하는 형벌할 때 형이에요. 그곳에 이제 형부상서로 있는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예부상서, 여기서 예부는 의례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예절이나 의식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부서가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또 이제 예의범절 중시했고 뭐 제사 뭐 아니면은 그 차례 뭐 이런 것들 다 중시했으니까 의례 관련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이제 상서로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 이게 그러니까 예의범절이잖아. 쉽게 말하면 이것을 알아오라. 그래서 공주가 며느리가 잘못했는지 승상 자신이 시아버지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소현성이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공주라고 해서 막 봐주지도 않고 또 자기가 화난다고 해서 마구 처리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그 절차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어떤 절차와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서, 자기 자식이죠, 감옥에 넣었는데, 여기 파란 글씨 중요합니다.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냥 잘못한 며느리한테 뭐라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이렇게 제대로 좀 다스리지 못한 남편, 즉 자신의 아들을, 자식을 이제 붙잡아 둔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제 소현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가부장적 질서 유지를 굉장히 중시했던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오늘날에는 이제 뭐 가부장적 질서 하면은 좀 그냥 부정적이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 가부장적 질서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거랑 조금 비슷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걸 막 그냥 뭐 아들 중심 또는 뭐 아빠 중심 이렇게 변질돼서 그런 거지, 원래는 이제 과거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소현성은 그것을 지키려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오늘날의 잘못된 가부장적 질서는, 잘못을 며느리가 했으면 이건 며느리를 벌을 주고, 아들이 잘못했어도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옆에서 관리를 못한 거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지니까 그건 되게 잘못되고 틀린 생각인 거야. 근데 지금 소현성을 보면은 며느리의 잘못에 그 남편이자 자신의 아들인 운성까지 벌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 존중도 받아야 되고 권위도 있는 거지만 또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소현성은. 그래서 이 가부장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뭔가 좀 뭐 고리타분하다라든지 구시대적이라든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쓰냐? 이 며느리의 아버지, 즉 황제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써? 나 이제 곧 네 딸 죽일 예정이야. 며느리가 이런 잘못을 해서 죽음의 벌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 황제가 깜짝 놀라서 상의를 하는데, 황후는 약간 기분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쁘죠. 소경은, 소씨, 이게 신하한테 왜 경이라는 말 쓰잖아. 경의 뜻대로 하라 뭐 이런 거.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소현성 지가 뭔데 공주를 이렇게 막 묶고 막 그 뭐야 감옥에 넣어두고 막 왜 그러는 거야? 이러죠. 근데 황제가 말해요. 소경은 주도권을 잡은, 그러니까 권세가 높아서 그 위험이 짐, 바로 황제 바로 아래에 있으며, 그 다음에 공주가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자 이거는 앞에 나왔던
그 소현성이 말했던 공주라도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 죄가 가볍겠습니까? 그리고 예에 맞지 않게 한다면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소현성의 성격은 황제라도 황제의 딸 공주여도 뭔가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못된 행동하면 바로 그냥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라 뭐 이런 거죠. 약간 요즘식으로 말해서 좀 빠꾸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좀 그 원칙적인 거 그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이고 조금 이제 그 문학이나 뭐 문제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올곧은 인물이다. 강직한 인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는 어쨌든 지금 소현성의 길을 꺾어서 뭐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공주가 죽을 판이니까 일단 공주를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아래로 가서 황제가 보내는 답서를 보면은 짐의 자식이 패약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의 뜻대로 하라. 그러나 운성은 용서하고 형씨는 상원위에 봉할 테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형씨라는 건 운성의 부인인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날에 막 형씨 어디 가슈 이런 형씨랑은 달라요. 옛날에는 이 여성들한테 땡땡씨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씨니까 내가 여성이었고 결혼을 했으면은 이씨 부인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일종의 존칭이었어요. 여기서도 형이라는 성을 가진 부인이라는 뜻으로 형씨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처벌하지 말고 공주만 국법으로 다스리라. 자, 여기서 근데 국법으로 다스리는 게 시아버지한테 패드립하면 사형 이런 국법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기서 임금은 황제죠. 황제는 소승상이 임의로 공주를 죽이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벌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벌은 주되 죽임에,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지는 않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죽이지 마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처벌을 국법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답서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뒤에서는 소승상의 소현성의 어머니도 편지를 보내요. 근데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네 며느리 공주가 원래 좀 그러지 않니? 뭐 이 엄마를 봐서라도 좀 한번 용서해 주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팔왕이라는 존재가 와서 소승상을 찾아보는데 소승상에게 뭐라고 하냐,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소승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의 부모를 욕했어요. 야, 오늘날에도 근데 공주고 뭐고 부모 건드리면 선 넘는 거고 선 넘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죠? 근데 옛날에도 그랬대. 그랬더니 팔왕이 다시 뭐라 하냐, 상이 법을 허락하셨는데 국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처벌하는데 법대로 하자라고 한 발 물러나신 건데, 근데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일세. 군신의 도리라 하면 임금이 먼저 양보한 게 있으면 신하는 그에 따라 그 이상으로 양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소승상은 소현성은 그러지 않아요.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라는 게 뭐냐면은 이 어떤 관습이나 문화 같은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해요. 풍속을 교화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며느리가 패악한 것을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며느리가 좀 패악한 행동을 해도 뭐 어때, 소승상도 넘어갔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 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 라고 해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죠. 뭐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을 때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 옆에 이런 사람 있으면 조금 피곤하죠. 어쨌든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팔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운경이라는 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운경의 아버지는 소승상일 거고 운경의 할머니는 소승상의 어머니겠죠.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데 어찌 따지겠느냐.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 자, 여기서 직접적인 표현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고요. 공주의 사람됨은 평소 아는데 어찌 따지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공주가 좀 그렇게 건방지고 예의가 없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또 하나 모름지기 늙은 어미 말을 받아들여. 이거는 내가 늙었지만 보잘것없는 노인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 말 한번 들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탁하는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태부인은 소현성의 인정에 호소하며 공주를 용서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이건 부탁입니다. 부탁.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뒤로 소현성은 어머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머님의 가르침을 거역하진 못할 것입니다만 공주를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이나 혈족의 교만함과 패약함을 돋을지도 모르고 삼강의 법도를 해이하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소승상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욕했어? 너 죽어. 이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네가 지금 황제의 친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까부는 모양인데 이거 이러면 안 돼 라는 그거랑 그런 어떤 그 인식이랑 그 다음에 삼강법도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대들거나 또는 뭐 폐악을 부리는 그런 행동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 당시의 그 도덕적인 질서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승상은 뭐라고 하냐? 여기서 구승상은 파랑이랑은 다른 인물이에요. 구승상은 형은 이른바 뛰어난 충효와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약간 감동한 거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나쁜 영향이 있진 않을지 국가를 걱정하는 모습 이런 거에 좀 감동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승상은 저는 평소에도 태부인과 자주 연락을 합니다. 자주 알고 지냅니다. 숙모께서 태부인이죠. 숙모께서 형을 잘못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냥 숙모의 말을 따르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승상은 마지못해 이제 그 공주를 풀어주고 죽이려던 뜻을 접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이었고 사실 이 뒤로 엄청 길게 이어져요. 이 소설은 좀 특이하게도 특이하다기보단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정소설이라고 하는데 일단 가정 내의 갈등을 주로 다루어서 대부분 갈등의 주체는 처첩 간의 갈등 옛날에는 이제 그 부인을 열어 두었으니까 좀 어려운 말로 축첩 제도라고 해요. 이 처첩 간의 갈등 또는 형제 간의 갈등도 많이 이제 다루어졌는데 그게 그냥 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 간의 갈등. 이복 형제는 이제 그 엄마가 다른 형제들을 말해요. 이게 이제 다 그 당시에 부인을 열어 두었던 제도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형식적으로는 가정소설은 대부분이 한 권 이상의 장편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장편 소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의 약간 드라마랑 비슷하게 이렇게 막 그
그러니까 굵직한 사건 하나로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막 아버지 세대에서의 어떤 사건과 그 이후 자식 세대의 사건, 그 이후 손자 세대의 사건까지 해서 막 3대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래서 사실은 땡땡 3대록이라는 개념도 되게 많이, 그런 제목도 많이 있어요. 뭐 유씨 3대록이라든지, 이 작품도 소씨 3대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소현성록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장편소설에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갈래이다 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된 것 같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우선 1번을 먼저 보는데 이게 내용과 갈래에 대해서 골고루 묻는 겁니다. 1번, 가정 내의 불화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는 가정소설이다. 맞는 말이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심리와 성격을 직접 전달한다. 역시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소승상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작품 밖의 서술자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고 그냥 나라는 개념이 있냐 없냐, 없으면 작품 밖의 서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당대 왕족과 친인척의 횡포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거 아닙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공주가 물론 그런 행동을 하지만 공주 외에 왕족이나 친인척의 횡포가 심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보시면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패악함을 도두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황제의 친척이나 혈족이 교만하고 패악한 행동을 앞으로 하면 어떡해요 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게 심하진 않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오늘날 황제의 친척이나 혈족이 교만하고 패악을 부리는 것을 바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패악을 부리는 상황인 걸로 볼 수 있지만, 이 도두며 라는 말은 앞으로 패악을 부리는 상황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라서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횡포가 심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4번, 5번은 직접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자 6번을 한번 보는데요. 가가 뭐냐면은 바로 황제가 보내는 답서의 내용 중 이 부분, 공주를 국법으로 다스리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황제는 공주한테 벌을 자기가 주려고 한다. 국법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지만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형부상서 같은 사람들이 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1번 아니고 2번, 황제는 패악한 성품을 고치려고 한다. 황제가 공주 이놈의 자식 이거 한번 혼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용상. 그 다음에 3번, 소현성이 공주를 죽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 자, 여기서 황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벌을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죽이는 것은 안 돼. 이 가의 의미는 결국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지. 알겠나요? 3번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로는 15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추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파악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5번을 한번 볼게요.
구승상은 소현성이 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나왔어. 이게 지금 적절한 추론인데 왜 적절한 추론일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앞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구승상은 평소에 태부인과 자주 왕래하며 숙모 조카의 관계로 지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태부인이랑 구승상이랑 만나서 뭐 하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기 이제 소현성에 대한 얘기하면서 태부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아주 효자예요.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해요. 이런 말들 하겠죠. 그걸 통해서 평소에 소현성이 효심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죠? 둘 사이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구승상과 소현성의 어머니가 왕래를 했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선지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은 이제 답이 되는 것은 4번인데요. 소현성은 황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 자, 본문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돼요. 어디냐면은 자, 팔왕이 이렇게 그 소현성을 설득할 때 소현성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복사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신이 잔인한 지금 벌을 내리려는 것은 맞지만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뵙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성상, 임금, 황제께서는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으실 것이며 어찌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부끄러운 게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법대로 한 것이고 임금, 황제도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황제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올바른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15번의 답이 4번이 되는데 이 고전소설은 똑같은 말도 막 어렵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법대로 한 거예요. 이거를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말투를 자꾸 접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특히나 내용이나 추론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